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 파이오니어 선구자죠. 동격의 콤마입니다. 선구자예요. 자, in the study 연구 분야에서의 선구자인데 어떤 연구냐? 애니멀 바이올로지 동물 생물학 연구에서 선구자인 막스 클라이버는 was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하면 뒤에 유명한 원인이 나오죠.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최상급인데요. 뒤에 명사 수식하지 않을 때는 정관사 더 생략되고 나올 수 있죠. 그쵸? 그의 연구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애니멀 뉴트리션 동물 영양과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하면 신진대사. 그쵸? 동물 영양과 신진대사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그런 선구자인 분이래요. He was born. 그는 태어났대요. 자, 쥐리시니까 스위스에서 태어났고요. 1893년에 과거 시제 부사구, 과거 동사로 시제 일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버는 graduated from, 이게 from 쓰셔야 됩니다. 여기 graduate이 자동사기 때문에요. 뒤에 전치사 어디에서 졸업했는지 전치사 from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가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그죠?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아마 여기 출신일 거예요. 1920년에 그쵸? 이 유명한 공과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리고 earned 받았다. 그죠? 얻었다 받았다. V2죠. His doctoral degree. degree 하면요. 온도 할 때 그 도 말고도 학위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시죠? degree가 학위라는 뜻이 있다. 1924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쵸? 여기 1924년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1920도 과거 시제. 그래서 다 동사 과거로 시제 일치해 주셔야 된다. 1920년에 대학교 졸업해서 24년에 박사학위 받았다. 자, 그 다음에요. 그는요, he came, 왔는데, 여기 자동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려면 전치사에 써야죠. 그래서 to the University of, 안 읽을게요. 그냥 데비스 대학교, 이게 캘리포니아니까 미국이겠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데비스 대학교에 왔대요. 1929년에, 과거 시제, 과거 동사로, 그쵸? 왜 왔냐? 앞에 완전한 문장 다음에 투부정사는 문장 전체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고 대개는 이제 목적으로 쓰이죠. 자, 데비스 대학에 왜 왔습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to conduct 수행하기 위해서 research 연구를요. 자, 연구 여기 단수로 불가산으로 쓰는 거 아시죠? research 그쵸? much research입니다. 그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인데 뭐에 관한 연구냐면 에너지 메타볼리즘인데 동물의 에너지 신진대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비스 대학으로 왔대요. 그 다음에 1952년에 클라이버는요, received, 받았는데요. 그 상 이름이야.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고요. award, 그쵸? 그 볼던 어워드인데 이 상이요,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distinguish, 구별된다는 거, 이거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상을 받았어요. distinguished, 유명한 상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거 단체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썼죠. 그냥 단체야. 그쵸?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고 중요한 건 여기죠. 요게 나오면 여러분 수능에서도 이 사실일치 불일치 문제 자주 틀리는 거 아시죠? 다시요. 1952년에 상을 받았어. 그쵸? 이 상을요. 그쵸? 보던 어워드. 그 다음에 1년 후니까 언제입니까? 1953년에 그쵸? 또 다른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리슨 어워드는 1952년이 아니라 1953년에 받은 거야. 그쵸? 시간 순서 이런 거 사실 일치 불일치해서 많이 헷갈리잖아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시간 순서, 전후 관계 이런 게 보통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 그쵸? 53년에 이 단체로부터 대문자니까 단체요. 그쵸?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 다른 상이고요. 받은 연도 틀립니다. 그래서 클라이버's book, 이 클라이버의 책 이름이 뭐냐면요. Fire of Life, 여기 이탈릭티로 누워있는 거 이제 책 제목인 거죠. 자, 이 사람의 책이요. 출간되어진 거죠. 그쵸? 책 한 권입니다. 동격의 콤마지 2권 아닙니다. 그 단수로요. 그리고 출간된 거니까 수동태로 쓰셔야 되고요. 1961년 과거 시제 부사니까 또 과거 시로 쓰셔야 되고요. 61년에 이 책이 출간됐고요. 그 후에 시간상의 순서 그 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출간 먼저 되고 그 후에 translated 번역이 됐대요. 여기 앞에 was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래서 pp 앞에 published pp 이렇게 병렬 구조죠. 그 번역이 됐다. 그죠? 번역이 됐는데 into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까? German, Polish, Spanish, and Japanese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버는 was an outstanding teacher. 뛰어난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명사 teacher를 꾸며주는데, 자, 형용사구가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로 갔다.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니까 명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자, 누구한테 인기가 있냐면 popular with, 누구한테 인기가 있냐면 얘들아, 대학생은 undergraduate입니다. 대학생은 undergraduate이고요. 대학원생이 graduate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생, 대학원생 비슷하게 인기가 있었다. 그 unlike가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요. 형용사, 부사 다 돼. 그래서 형용사로는 비슷한, 그 다음 부사로는 비슷하게, 뭐 똑같은, 똑같이 뭐 다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서술 형용사거든요. 이렇게 A 붙은 형용사들 asleep, awake, 뭐 alive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술 형용사. 서술 형용사는 특징이요. 명사 앞에 못 써요. 비슷한 쌍둥이, alike twins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써요? 보어 자리에서만 쓴다. The twins are alike.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서 서술어의 일부로만 쓰인다. 명사 바로 앞에는 못 써. 그래서 서술 형용사라고 따로 이름을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그 대학생과 대학원생한테 비슷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뛰어난 선생님이었대요. Before his death, 자, 사망하기 전에 a new classroom building, 새로운 강의, 그러니까 클래스룸이 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니까 강의라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빌딩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자어로 강의동, 새로 지은 강의동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비스 대학, 그쵸? was named, 이름이 지어진 거죠. 이름이 지어진 거야. 뭐라고요? 클라이버 홀이라고요. in his honor, 그를 기념해서. 다시요. 그럼 얘가 능동태로 하면 people named 강의동, 그쵸? 강의동을 클라이버 홀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형식이야, 오형식. 그래서 이 강의동을 주어자리에 쓰고 수동태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클라이버 홀이 나온 거야. 그쵸? 오형식의 수동태야. 그쵸?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일단 수동태고요. 여기다가 named, 능동태로 쓰면 안 된다. 수동태 다음에는 명사 못 나오잖아요. 오형식이니까 가능하죠. 오형식이니까. 그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게 이제 수동태에선 주격 보호로 내려간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2번 지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찰스 프레데릭 월스인가요? 자, 이분이 계시는데요. 이 월스라고 하시는 분은요, was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셨대요.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대요. 이 월스 씨요. He was born, 그는 태어났고요. 그쵸? 이제 비본이 태어나다잖아요. 1825년 과거에 태어났으니까 과거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 링컨셔인가요? 그 영국에 있는, 그쵸? 영국에 있는 이런 본에서 태어났대요. 1825년에. 자, 누구로 태어났습니까? One of five children. 5명 중에 한 명으로, 5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자, his 아버지 father가 계셨는데 abandon, 버리다 이거잖아요. 버리다. 근데 누구를요? 가족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이게 능동태입니다. 아버지가 버리셨고요. by the time 뭐뭐 할 즈음에, by the time 주어 동사 할 즈음에 접속사처럼 쓰입니다. 여기 옆에 있네요. by the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그래서요, he was 11. 그가 11살일 즈음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어.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죠.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두신 거야. 내버려 둔 거죠. leave가 5형식 가능하죠. leave가 3형식으로 뭐뭐를 떠나다도 되지만 목적어를 보인 채로 두다 라고도 되죠.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가족들이 한 명 아니잖아요. 엄마 포함해서 이제 6명일 거 아닙니까? 엄마랑 5명의 자녀. 자, 그들을 그래서 복수로 쓴 거고요. 어떤 상태로 뒀어요? impoverish가 가난하게 만들다 이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상태로 만든 거죠. 가난하게 되어진 상태로 두면서 가족을 떠났다. 그래서 impoverished라고 과거분사를 쓰셔야 돼요. 목적어랑 보혜관계가 수동이니까. 가족들이 가난하게 누군가를 만든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어진 상태죠. 그쵸? His mother,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둔 게 아니라 내버려진 거죠.
was left. 이거 수동태로 써야 돼요. 목적어 없습니다. 수동태야. 어머니는 내버려진 거야. 그 다음에요. 선택지를 가지고 내버려진 거죠. with choice.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거 언제 배웠어?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할 때 배우지 않았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쵸? 이 동사 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같은 표현으로 선택지가 전혀 없다. but, except, 제외하고의 의미가 있잖아요. 투부정사 하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 그럼 이 동사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 되잖아. 그쵸? 거기서 이제 활용된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거의 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택지가 거의 없는 채로 남겨진 거야. 선택지가 거의 없는 채로, 니들이 거의 없는 이거잖아요. 벗이 뭐라고요? 벗이 제외하고 except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벗이요 뭐라고요?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투부정사 앞에 있는 choice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쵸? 그냥 이렇게 수고처럼 외우셔도 좋고요. 그쵸? 그래서 찾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로 남겨졌다. 5명이 자녀를 돌봐야 되는 어머니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로 남겨진 거야. 그럼 무슨 선택지밖에 안 남은 거야? apprenticeship 하면 수습직이잖아요. 견습생. 아니면 인턴 같은 거. 도제식으로 가서 배우는 거. for him에 누구 있어요? 주인공인 이 월스 씨. 어디서 견습생으로 일합니까? printers shop, 인쇄소. 인쇄소에서 아들을 위해서 수습직을 찾아주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로 남겨졌다. 가족들이 가난하게 됐으니까 그 아들한테 야 너도 가서 돈 벌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리야. 그쵸? 이해가 가시죠? 자, but 그러나 the young boy 그 어린 소녀는요 hated the work 인쇄소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서 월스 씨는요 자 여기서 문법이 조금 나오죠. persuade A to B A한테 B하도록 설득하다. 그쵸?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동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다시요. 준동사 allowed요. 준동사 allowed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잖아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그래서 allow A to B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 또 완전한 문장 다음에 문장 전체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 목적이 나온 거고요. 그치? 자, 그럼 다시요. 아들이요. 월스 씨가 어머니한테요. 허락해달라고 설득한 거야. 자, 뭐를 허락해달라고요? 자신이 to move to 이때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그쵸? 뭐뭐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런던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설득을 한 거야. 그쵸? 아들이 어머니한테요. 런던으로 가게 허락해주세요. 설득을 한 거죠. 왜 가요? 얻으려고. to gain, 얻기 위해서. employment 하면 일자리죠. 채용이라고 하는 건 일자리게 되겠죠. to gain a job. 그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 어디서 일자리를 얻습니까? 어디에서요? 스웬 앤 에드거라고 하는 콤 많은 동격이죠. haberdashery 발음이 좀 힘드네요. 남성복점. 그죠? 그러니까 의상 가게 뭐 이런 거잖아요. 남성복점, 남성복을 파는. 그쵸? 자, 의류 매장에서 일할 수 있게 런던으로 가게 허락해 주세요 한 거야. 근데 haberdashery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에 있는 건 located를 쓰셔야 돼요. located. 그쵸? 다시요. locate는 뭡니까? 뭐뭐를 위치시키다. 아니면 뭐뭐의 위치를 확인하다. 뭐 이런 타동사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타동사. 그래서 어디에 있다 그럴 때는요. be located 장소에 in, on, at 이런 거 써야 돼요. 그쵸?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럴 때는 수동태로 써야지 자동사처럼 쓰입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야. 위치에 있는. 준동사니까 비동사 없이 pp만 쓴 거죠. 그래서 locating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에 있는 거죠. in the, 자, 정관사 더가 나왔으면요. 전치사 뒤에 정관사 더가 나왔다는 건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명사. 그럼 명사 앞에 있는 constructed는 건설된 도로죠. 도로. 건설되어진 거야. 이 pp도 일종의 형용사죠. 그럼 앞에 있는 얘 recently는 뭐야?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과거분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쵸? 부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어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그 슈앤 에드거는 남성 복점인데 위치에 있는 거죠. 최근에 건설된 리젠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도로에. 그쵸? 요렇게요. 괜찮죠? There 그곳에서 순서 나오기 좋죠. There가 어디예요? 슈앤 에드거 되겠네요. 슈앤 에드거 나오고 그 다음에 ther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요. 그가 준 게 아닙니다. 그가 준 게 아니야. 그는 어떻게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습니다. 그가 받았어요. 수동태로 써야 돼요. 수동태 다음에 명사 못 오잖아요. 사형식이야. 아까는 명사가 같았잖아요. 자, 다시요. 아까는 그 강의 동이요. was named 사람 이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랑 같으면은 오형식의 수동태, 다르면은 사형식의 수동태. 근데 그는 기회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형식의 수동태로 맞는 거야. 그쵸? 사형식의 수동태로 맞는 겁니다. 그가 기회를 준 사람이 아니라 그 남성 복점에서 기회를 받은 사람이야. 그쵸? was given이 이제 received 이렇게 되는 거죠. received. received를 다시 수동태로 바꾸면 안 돼. 그쵸? was given이 received야. 그쵸? 아니면 그냥 개인 이렇게 하시던지 개인들. 그쵸? 능동충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쨌든 받다는 be given입니다. 자,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입니까? 앞에 있는 personally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그쵸? 여기서 work는 작업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루는 거죠. 의역을 하면 textile, 옷감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그곳에서 이 남성복점에서 의류점에서 받은 거죠. 그 의류점에서 일하니까 그 옷감 만질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것을 이거 뭐야? 지금 앞문장 전체입니다. 선행사 앞문장 전체. 몇 개 없는 문법은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 구강에서. 그죠? 앞문장 전체야.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 계속적 용법으로 쓰셔야 되고요. 단수 취급해요. 근데 과거형이니까 수일치 할 필요는 없죠. 그 대신 계속적 용법은 대수로는 못 바꾼다. 그쵸?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뒤가 동사로 시작하는 불문이니까 where로 바꿀 수도 없다. 그쵸?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자, 그리고 그가 옷감을 다룰 기회를 받았다는 건, 그쵸? 그에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on outstanding grounding. outstanding 아까 뛰어난 이런 했잖아요? 그래서 outstanding 뛰어난. 여기서는 여기 뛰어나다 하면 좀 해석이 이상하니까 중요한 grounding 기초. 그쵸? 여기서 의역하면 기초 지식. 그쵸? 중요한 토대가 된 거야.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그쵸?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주었다. 그쵸? 자, perhaps, 어쩌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요. 자,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는데요. 주어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important, 자, 처음부터 볼까요? perhaps는 부사잖아요? equally도 부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important는 누구예요? 형용사죠. 그럼 여기 지금 명사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주어는 여기 세 단어 중에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were는 무조건 동사죠. 그럼 얘가 뭐야? 형용사가 강조돼서 문장이 앞으로 갔구나. 그러면 동사 주어로 도치를 해야죠. 형용사 보어가 문장이 앞으로 갈 때는요. 동사 주어가 도치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왜 앞으로 나갔어? 쓸데없이 강조하려고. 그쵸? 그래서요. 형용사가 앞으로 나간 거고 그 형용사를 부사가 꾸며주는 거고요. 문장 전체 꾸며주는 또 부사가 perhaps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쩌면 똑같이 중요한 건 뭐였다? 그의 빈번한 방문이었다. 그 주어니까 visit이고요. visit. 여기서 명사로의 visit이야. visit. 그쵸? 그럼 봐봐. 명사인데 복수니까요. 복수 동사 수일치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visit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니까 앞에 frequent도 형용사로 써야죠. 여기다가 frequently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visit이 갑자기 동사처럼 보여가지고 frequently 부사로 쓰면 be 오답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형용사 frequent가 visit을 꾸며주고 있다. 주어는 visits고 그래서 동사가 were 복수다. 이거 가시죠? 그래서 어쩌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건 뭐처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야? 옷감을 다룰 기회가 중요했잖아요? 중요한 토대가 됐잖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의 빈번한 방문이었어. 그 다음에 어디로의 방문이냐면 여기서 visit이요. 명사잖아요. 명사는 명사 목적어를 바로 못 받아요. 그래서 전치사 써야 된다. 이거 동사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명사 여기 visit이 동사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있어야 된다. 어디로의 방문이냐면
The new National Gallery. 새로 생긴 그 내셔널 갤러리로의 빈번한 방문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했다. 근데 그 내셔널 갤러리는요, within, 뭐뭐 이내에 있었던 거야, 이내에. 자, walking distance.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쵸? 이거 walking입니다. 이거 동명사인 거죠. 이게 현지분사. 거리가 걷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쵸? 자,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어디서 걸을 수 있는 거리야? 그, 일했던 그 남성복점. 그 의류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내셔널 갤러리가 새로 생긴 거야. 거기를 이분이요 자주 방문했대.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왜 중요했을까? 월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물의 이름이야. 그쵸? 이거 갑자기 같이 있는 왜 나왔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 월스의 지식은 이게 지식이 주어져. 이걸 얻었구나. 이 박물관에 가서 그냥 그 산책한 게 아니라요. 의상 역사를 본 거야. 의상 역사에 대한 지식은 얻어진 거죠. 얻어진 지식이야. 그래서 개인의 목적어 없죠? 우리가 여기 PP로 gained 써야 돼. 얻어진 지식이야. 자, from 뭘로부터 얻어졌습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observing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이죠. 뭐를 관찰했어요? 자, portrait 초상화를 이 갤러리에 있는 초상화를 관찰해서 예쁘다 잘생겼다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옷을 봤나 봐. 초상화를 보면서 의상을 본 거야. 그것으로부터 이제 지식이 생겼죠. 주어가 엄청 길었네요. 핵심 주어는 누굽니까? knowledge. 단수죠? 단수동사 주일치. 그 의상 역사에 대한 지식이 was very helpful. 무척 도움이 됐다. to his career. 그의 경력에. 그쵸? 야, 작은 경험 하나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이용해가지고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신 분이네요. 역경을 딛고. 그쵸? 요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졸고 계시니까 잠깐 여기서 끊어주겠습니다.